예, 8-5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예, 관성 모멘트와 회전 운동의 법칙이 되어 있는데, 관성 모멘트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명확히 좀 알아야겠어요. 예, 관성 모멘트 하기 전에 이 관성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건 직선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그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바로 관성이었죠. 예, 그런데 이 뒤에 이제 모멘트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서 본래 이제 용어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어가 되는데, 그 우리말로는 관성 모멘트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회전 관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회전 관성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선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은 이 관성. 그런데 회전 운동하는 물체도 그 회전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죠. 우리 팽이를 회전시키면 팽이가 뭐 순간적으로 정지하진 않죠. 그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우리는 이 값을 회전 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전 관성. 이거를 여기 모멘트를 붙여서 관성 모멘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성 모멘트의 특징, 관성 모멘트의 값은 물체의 형태, 그리고 질량 분포, 회전축의 방향에 의존하게 돼 있죠. 회전축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리고 질량 분포가 같은 질량이라도 이 먼 쪽에 질량이 있으면 이 회전 관성이 크고, 질량이 회전축에 모여 있으면 회전 관성이 좀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 관성, 즉 관성 모멘트를 나타내는 기호는 여기 이제 I자를 쓰게 돼요. I자. 그래서 I로, 대문자 I로 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I를 구하는 과정은 여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I는 MR의 제곱이에요. MR의 제곱. 질량 M이 반지름 R 또는 회전축 R의 길이에 있을 때 그때 그 M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MR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식을 암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질량이 M인 입자가 이렇게 이제 이 거리 또는 막대 R에 붙어 있는데 이 막대의 질량을 무시합시다. 막대는 질량이 없고 요 끝에만 이제 질량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회전할 수 있는 요 경우에 FT라는 힘을 주면 FT는 이 접선 방향의 힘이죠. FT라는 힘을 주면 F는 MA라고 하는 뉴턴의 제2법칙이 성립할 거고 양변에 R을 곱해서 F에 대한 토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MAR이 되겠죠. MRA. 예, 그래서 왼쪽이 타우가 되고 오른쪽이 MAR이 되는데 뉴턴의 제2법칙과 유사한 식으로 얘를 F는 MA가 되는 것처럼 요 각가속도 알파를 요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A는 R알파가 되기 때문에 A는 R알파로 바꿔주면 MR제곱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회전에 관한 토크가 각가속도를 만든다 해서 요 앞에 있는 MR제곱, 그죠? 요거를 I로 씁니다. I, 관성 모멘트 I. 마치 F는 MA처럼, 뭐 직선 운동하는 경우 F는 MA처럼 토크는 I 곱하기 알파로 쓴다고요. 토크는 I 곱하기 알파. 그 알파를 제외한 얘가 바로 이 입자에 해당하는, 그죠? 길이가 R인, 질량이 M인 입자가 요 끝에 있을 때 이 물체에 해당하는, 어쨌거나 얘도 강체죠. 이 강체에 해당하는 관성 모멘트 I가 돼요. 그래서 I는 MR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요거는 입자인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고, 입자가 많이 모여있는 연속체의 경우에는 적분해 주던가 아니면 입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 이렇게 더해서 전체 I를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MR의 제곱의 합으로 I를 구해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3개의 입자가 있죠. 1m, 2m, 3m 되는 곳에 각각 36kg, 9kg, 4kg 되는 입자가 있는데 이 3개의 입자로 이루어진 이 물체의 관성 모멘트를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각각의 MR의 제곱, MR의 제곱, MR의 제곱을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6kg에 대한 MR의 제곱은 36kg m 제곱. 여기 질량 곱하기 반지름, 즉 길이의 제곱이니까 단위가 kg m의 제곱이 되는 거죠. 관성 모멘트의 단위도 잘 알아두세요. 자, 여기 9kg에 대한 MR의 제곱은 9 곱하기 2의 제곱에서 얘도 36. 4kg에 대한 MR의 제곱도 36이 나오죠. 그럼 3개 다 더해주면
144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관성 모멘트를, 요거는 이제 각각 구해주는 거고, 요게 이제 세 개의 입자가 하나의 물체를 이룬다면, 요거 다 더한 거가 이 세 개의 물체에 대한 전체 합의 관성 모멘트가 되겠죠. 자, 요런 이제 그림인데, 얘는 이제 질량 점이 한 점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게, 한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MR의 제곱을 적분해서 구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산체의 경우에는 각각 질점에 대해서 MR의 제곱을 다 더해서 관성 모멘트를 구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연속체의 경우에는 적분해 줘야겠죠. R제곱 DM, R제곱 미소질점 DM에서 R제곱 DM을 적분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적분을 잘 해라,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래는 이제 FM대로 공부하려면 이걸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물체들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 I를 구해놓은 표가 이렇게 교재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판이나 또는 이 원통의 경우에 질량이 균일하게 퍼져 있을 때 MR의 제곱에 2로 나눠주는 2분의 1 MR의 제곱, 이걸 쓰면 돼요. 그런데 질점이 아예 이 물체의 테두리가 다 똑같은 거리에 존재하게 될 때는 점들의 연속체, 점들의 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MR의 제곱을 다 더한 그냥 전체 MR의 제곱 해주면 되는 거고, 이건 속이 꽉 찬 구가 돼요. 속이 구슬처럼 속이 꽉 차 있는 경우에는 여기 또 5분의 2가 이렇게 붙습니다. 5분의 2 MR의 제곱. 만약에 속이 비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또 3분의 2가 붙어서 3분의 2 M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막대나 이런 경우, 막대의 경우에는 12분의 1 ml의 제곱이 돼요. 이건 이제 긴 막대처럼 보이죠. 세로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ml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한쪽 끝을 축으로 이제 회전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또 3분의 1이 들어갑니다. 3분의 1 ml 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것들은 이제 외워두면 좋은데, 외워두는 게 어렵다면 이제 문제에서 제시가 되면 그걸 가지고 써도 되는데,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회전할 수 있는 물체의 경우에는 m 곱하기 반지름 R의 제곱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여기는 2분의 1이 들어가고, 여기는 5분의 2가 들어가고, 여기는 3분의 2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1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지죠. 그래서 요거 형태가 I는 베타 곱하기 MR 제곱, 그래서 베타가 어떤 상수가 돼요. MR의 제곱에 항상 어떤 베타 배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베타가 1이 되는 거고, 얘는 베타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건 베타가 5분의 2가 되고, 얘는 베타가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규칙을 가지고 외워둘 수 있고, 이건 회전하는 경우는 굴러다니는 물체는 아니지만 중심 축으로 이렇게 회전하면 1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쪽 끝을 축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ml의 제곱으로 4배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 곱하기 4 하면 얘가 나오겠죠. 이렇게 어떤 연관을 지어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아예 숫자를 통째로 외워서 1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기억을 해도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적분을 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적분까지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 결과만이라도 좀 비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이제 얘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질점이 똑같은 질량일 때 질량이 외부에 멀리 있을수록 이렇게 관성 모멘트가 큰 거예요. 그죠? 질량이 안쪽에도 균일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에는 관성 모멘트가 좀 이렇게 작아지고, 이 둘도 마찬가지죠. 이 둘도 질량이 외부에만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제 MR의 제곱이 되는데, 안쪽까지 이렇게 질량이 다 차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2분의 1 MR의 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니까, 비교를 해서 좀 알아두세요. 당연히 질량이 멀어지면, 분포가 멀어지면, 회전적으로부터 멀어지면 관성 모멘트가 증가하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까지 이 관성 모멘트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물체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회전하는 속도, 여기 m이라는 입자가 이런 v를 가지고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 구하면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이건 뭐 다 알고 있습니다. 2분의 1 mv 제곱. 그런데 이 순간 속도가 v이고, 실제 얘는 이제 원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원운동하면 원운동하는 속도로 오메가로 좀 바꿔주는 거죠. v를 오메가로 바꿔줍시다. 그럼 v는 r 오메가 돼서 r 제곱 오메가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그랬는데, 얘를 잘 보시면 2분의 1 mr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이 되고, 이 mr의 제곱의 합들이 관성 모멘트 i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2분의 1 곱하기 관성 곱하기 속도의 제곱인데 회전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 속도의 제곱이 돼서 어떤 항의 대응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걸 다 뒤에서 다 정리하게 될 텐데, 이렇게 쓰면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회전 운동 에너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씁니다. 잘 알아두세요. 외워두세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회전하는 물체가 하는 일 그랬는데, 이건 좀 제목이 잘못됐는데, 회전하는 물체의 하는 일, 어떤 힘이 하는 일, 힘이 하는 일. 당연히 일은 힘이 하겠죠. 일을 하는 건 힘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회전하는 물체가 하는 일, 이런 말보다는 물체에 가해진 힘이 하는 일,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DW는 FDS가 됩니다.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DS만큼 움직였다면 힘 곱하기 미소 변이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F의 토크를 써서 좀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F에 R을 곱하고 다시 R로 나눠주면 R분의 DS가 D 세타가 되죠. 여기 이제 움직인 거리가 원 운동을 하게 되면 DS만큼 미소 길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미소 길이가 바로 R 곱하기 D 세타가 됩니다. DS는 R D 세타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 있고 F 곱하기 R 해주면 이게 바로 토크가 되겠죠. 타우가 됩니다. 타우 D 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DW는 타우 D 세타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토크가 하는 일이 되는 거죠. 힘이 하는 일인데 이걸 회전의 경우에는 토크가 하는 일이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회전하는 물체가 하는 일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토크가 하는 일. 본래는 이제 힘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전하는 경우에는 회전하는 힘에 의한 이 타우가 일을 하게 되는 거고 타우 곱하기 각도를 곱해서 일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이 나오는데 이거 아주 중요하죠. 뉴턴의 제2법칙이 F는 MA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회전에서는 타우는 I 알파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알파가 좀 이상하네요. 예. 타우 I 알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뉴턴의 제2법칙이 회전하는 경우 회전체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이 밑에 보시면 이건 일 운동 에너지, 일 에너지 정리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앞에서는 이렇게 썼었죠.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 변화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토크가 하는 일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데 회전 운동 에너지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회전 운동 에너지, 타우 델타 KE ROT 여기 이제 로테이셔널 운동 에너지 그래서 회전 운동 에너지는 이제 ROT 이렇게 밑에 첨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간에 나중 운동 에너지 I 오메가 F의 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I 오메가 I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회전 R을 썼네요. ROT에 줄여서 또 그냥 R이라고만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토크가 하는 토크에 대한 일 에너지 정리까지 이렇게 다 써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과정을 보면 다 뭐예요? 직선 운동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을 회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제 대응시켜서 공부하면 힘은 토크로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변수들 있죠. X, V, A를 세타, 오메가, 알파로 다 바꿔 써주고 1 운동 에너지 정리까지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다 변화는 시켜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운동량이죠. 운동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일단 요거 회전하는 물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토크가 하는 일 그랬었죠. 그래서 토크 곱하기 각 변이 타우 델타 세타가 바로 일정한 타우가 즉 일정한 토크가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출력까지 일렬까지 계속해서 이제 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는 DW D 이게 DT였죠. 어떤 시간 동안에 힘이 하는 일을 그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또는 이게 이제 평균 값으로 구하면 이렇게 시간으로 하는 일을 나눠줘도 되는데 이게 이제 F 곱하기 D, FS 이랬었잖아요. FS T가 돼서 F 곱하기 시간분의 거리가 되면 이게 이제 V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P는 여기
d 오메가를 타우 d세타로 써주고 시간으로 나눠주면 d세타 dt가 바로 타우 오메가가 되겠죠. 예. 그래서 dw/dt, dw/dt 이걸 구해주면 이게 바로 p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간 출력은 순간 인류는 타우 오메가 마치 FV처럼 이게 뭐예요? 힘이죠. 힘 타우로 바꿔주고 V를 오메가로 바꿔주면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대응시키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과 유사하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연습 문제 8-22번. 이건 이제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 문제를 미리 한번 풀어보는데요. 질량이 10kg이 원통이 미끄럼 없이 거친 표면을 구른다. 그래서 굴러가는 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무게중심이 초속 10m의 속력을 가진다. 그래서 무게중심이면 이제 진행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무게중심의 병진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을 구하면 돼요. 전체 질량이 10kg이고 진행하는 에너지가 진행하는 속도가 초속 10m였으니까 500줄에 이건 병진 운동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병진 운동 에너지. 그런데 회전하면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냥 미끄러지면 이 운동 에너지만 있을 텐데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굴러가고 있으니까 진행하면서 구르는 회전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회전운동 에너지 구해보면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되고 I는 여기 이제 원판 또는 원통 그러면 우리 앞에서 표에서 봤을 때 2분의 1 MR의 제곱이 되는 거고 오메가와 V 사이에는 오메가는 R분의 V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R 제곱이 약분됩니다. 그럼 얘는 4분의 1 MV 제곱이 돼서 이 에너지의 절반인 250줄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250줄의 회전운동 에너지와 진행하는 500줄의 병진운동 에너지 전체를 더한 게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운동 에너지는 750줄로 구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회전하면서 진행하는 구르는 운동을 할 때는 둘 다 구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8.8-9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 그림으로부터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미끄러지기만 하면 처음 높이에 있었던 중력 위치 에너지 mgh가 바닥에 떨어지면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mgh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뀐다. 쉽게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미끄러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굴러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졌을 때 구르는 회전 운동 에너지가 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을 또 같이 써줘야 돼요. 그래서 본래 이제 위치 에너지만 있었다가 얘가 굴러가면 진행하는 병진 운동 에너지와 구르는 회전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해서 전체 운동 에너지가 구해지는 거고 요거 이제 속에 꽉 찬 물체라고 균일한 물체라고 하자면 관성 모멘트가 요건 5분의 2 MR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오메가 진행하면서 굴러가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는 또 R분의 V를 여기 대입을 해줍니다. 예, 오메가는 R분의 V. 그러면 요거 잘 보시면 2분의 1 MV 제곱이고 요거 2하고 약분되고 5분의 1 MV 제곱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 하면 10분의 7 MV 제곱이 나와서 V를 구하면 루트 7분의 10 MGH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V를 구하면 양 V만 남겨놓고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V 제곱 남겨놓고. 그래서 루트 7분의 10 GH라는 바닥에서의 속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진행하는 속력이고 굴러가는 속력을 다시 구하라 그러면 오메가는 다시 또 R분의 V를 구르는 회전 속력은 R분의 V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계산 결과를 보게 되면 V는 5.92m/s가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이게 굴러가지 않고 그냥 미끄러져 내려온다면 루트 2GH가 될 겁니다. 그래서 7분의 10 GH하고 2GH 루트의 이제 비율을 확인해 보면 이게 이제 그냥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초속 7m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굴러가는 경우에는 본래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일부는 회전 운동 에너지로, 일부는 병진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실제 진행하는 속력은 좀 낮아지게 느려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이 내용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 거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운동 에너지가 회전하는 구르는 물체의 경우에는 병진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각각 나눠지는 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우리 이제 다음 내용 가보시면 여기에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물체들이 있죠. 두께가 얇은 속이 빈 원통도 있고요. 그러니까 속이 비었다는 얘기는 이제 테두리에만 질량이 있는 껍질 원통이라는 얘기고, 뭐 고리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속이 찬 원통, 이건 이제 원통, 속이 차 있는 균질 원통이 되겠고요. 이런 물체들을 이제 같이 굴린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빨리 떨어지는가? 속력이 다르게 진행할 텐데 그 이유는 관성 모멘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있는데 이 i가 이렇게 이제 베타 값이 이렇게 이제 앞에 어떤 이제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mr의 제곱에 곱해지는 어떤 값이 되는데, 이제 속이 빈 경우에는 그냥 mr의 제곱 1이 들어가서 mr의 제곱이 되는 거고, 속이 차 있는 원통의 경우에는 2분의 1 mr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시켜 주게 되면 여기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이 오메가에 넣어서 오메가가 r분의 v 제곱이잖아요. 그래 2분의 1 mv 제곱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2분의 1을 쓰면 이 i에 다시 2분의 1 mr의 제곱이 들어가면 4분의 1 mr의 제곱 mv 제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속이 빈 이 테두리의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2분의 1 mv 제곱, 회전 운동 에너지도 2분의 1 mv 제곱이 나오는데, 속이 차 있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4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식이 되겠네요. 속이 이제 차 있는 경우. 그래서 전체를 더하면 4분의 3 mv 제곱이 되고, 얘는 루트 3분의 4 GH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하고 루트 GH가 나오는 경우는 속이 비어있는 그 경우, 그리고 이 경우는 속이 차 있는 경우, 속도가 다르죠. 따라서 더 빠른 속도, 이게 이제 더 빠른 속도가 되죠. 그래서 속이 차 있는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 이 얘기는 그만큼 똑같은 속도로 회전하려면 더 큰 에너지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 중에서 회전 운동 에너지로 많이 바뀌고 병진 운동 에너지는 좀 작게 바뀌는 이런 형태의 비율 문제로 좀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게 더 빨리 떨어지는지 이건 좀 확인해보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는, 같이 굴렸을 때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는 바닥에 떨어졌을 때 속력이 어떤 게 더 빠르냐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죠. 이게 이제 더 빠른 거죠. 얘는 이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속력이 더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각운동량 보시게 되는데, 이제 8-7절에서는 각운동량이 단원이 되는데, 우리 선운동량 P는 mv 이미 알고 있어요. 질량 곱하기 속도. 그래서 관성 곱하기 속도가 선운동량이 되고, 각운동량은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자, 여기 기호도 바뀌어요. 기호 P는 mv였는데 L은 I 곱하기 오메가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이유는 뉴턴의 제2법칙, 운동법칙에서 보시면 F는 ma가 됐던 것처럼 뉴턴의 제2법칙이 타우는 I 알파가 되죠. 이때 뉴턴의 제2법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점인 경우에,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F는 dp dt 또는 이제 균일하게 운동량이 변하는 경우에는 델타 P 나누기 델타 T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운동량으로 표현한 뉴턴의 제2법칙이 되는데, 똑같이 회전 운동에 관해서는 이 타우가 어떤 값 곱하기 나누기 어떤 dt, 즉 어떤 양의 변화율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값을 우리가 이제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이라고 하고 기호로 L을 쓰게 되는 겁니다. P 대신에 L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I 오메가 값에 I 오메가의 변화율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I 알파가 되니까 오메가 나누기 T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알파가 되는 거고, 그래서 I 오메가의 차이가 이렇게 되도록 식을 써줄 수 있겠죠. 따라서 얘를 이제 기호 L로 두고 L은 I 오메가라고 쓰고 이걸 각운동량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가해진 회전 강체에 가해진 이 토크에 의해서 각운동량이 이런 비율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운동량의 변화율이 타우, 토크와 같다. 이게 각운동량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힘 F를 가하면 운동량이 변하는 것처럼 토크 타우를 가하면 각운동량 L이 변하게 되는데 분석해서 보니까 L은 I 곱하기 오메가, 각운동량 L은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걸 가지고 각운동량 보존 법칙, 우리 운동량 보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었던 것처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이제 유도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가하는 토크가 0이라면, 여기 보세요. 외부에서 가하는 토크가 0이라면 각운동량은 변함이 없겠죠. 바로 요거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개에 작용하는 R자 외부 토크가 0이면 이 입자개 또는 물체 강체개의 전체 각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제 강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람 몸은 이제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강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에도 매 순간 강체로 취급을 하자면 이 사람 몸의 이 질량 분포가 바뀌더라도, 즉 관성 모멘트가 바뀌더라도 이 전체 토크 R자 외부에서 간 R자 토크는 0이기 때문에 각운동량은 보존이 돼야겠죠. 그래서 각운동량을 보자면 Li 처음 상태의 각운동량은 Lf 나중 상태의 각운동량과 같아야 되는데 지금 물체는 사람 몸 하나잖아요. 그래서 I 오메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초기 상태의 I 오메가 I는 나중 상태의 IF 오메가 F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의 이 질량 분포를 변화시키면 질량을 회전축에 대해서 멀리 분포하게 하면 관성 모멘트가 커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전축으로 질량을 모으게 되면 관성 모멘트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L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I가 커지면 오메가는 줄어들고 I가 작아지면 오메가는 증가하는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겠죠. 또 이렇게 다이빙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질량 분포를 얼마나 이제 모으냐에 따라서 속도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고, 질량을 분포를 이제 외부로 이렇게 분포를 시키게 되면 속도가, 회전하는 속도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스케이팅 선수가 자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또는 이 운동 선수가 자기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거에 관련된 법칙이 바로 이제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I가 요 경우에는 팔을 이렇게 이제 펼치게 되면 질량이 멀리 분포하기 때문에 각운동량은 일정한 반면에 이제 I 값이 커지게 되겠죠. I가 커지면 오메가는 작아져야죠. I 곱하기 오메가 일정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I를 줄여주게 되면 몸의 질량을 한 곳에 집중시키게 되면 이제 멀리 이 회전축의 반지름이 이제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관성 모멘트는 감소하게 되고 각속도는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느리게 돌다가 빨리 돌게 하는 거고, 요건 빠르게 돌고 있는데 천천히 돌고 싶게 하고 싶다면 이제 팔을 벌려서 질량을 멀리 분포시키면 훨씬 이제 느린 속도로 돌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다 각운동량 보존 법칙과 관련된 그런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이제 요 그림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령을 양손에 잡고 있을 때 처음에는 각운동량이 관성 모멘트가 2.45였어요. 나중에 관성 모멘트가 1.90으로 변하면 어쨌든 이 I 곱하기 오메가는 같아야 되니까 각속도가 얼마로 변하는지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회전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면 이게 이제 초기 상태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I 오메가랑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해주면 7.60줄의 에너지가 추가로 가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운동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회전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팔을 펼치면서, 팔을 좀 좁히면서 운동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의해서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이제 구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종합을 해보면 이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비교하는 이제 물리 변수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위치 x, 이건 이제 변이라고 했는데, 변이는 정확히 표현하면 델타 x가 돼야죠. 여기 이제 델타 자를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래 x 그러면 이제 그냥 위치예요. 선 위치는 x, 각 위치는 세타.
요거 이제 변화량이 변이죠. 그래서 선변이는 델타 x, 각변이는 델타 세타가 되고, 요거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속도, 시간으로 나눠주면 각속도, 이거를 다시 속도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가속도, 각속도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각 가속도가 되는 거고, 관성 질량이 있고, 요거는 관성 모멘트였죠. 그래서 관성 질량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관성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관성인데 얘는 이제 질량이 되는 거고, 얘가 질량이 되고, 얘는 이름을 관성 모멘트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는 거고요. 뉴턴의 제2법칙은 F는 ma, 타우는 I 알파. 그래서 M하고 A를 이렇게 곱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한 I 알파가 바로 타우가 되는 겁니다. 타우. 이제 F 대신에 타우를 쓰는 거고, 1은 힘 곱하기 변이였는데 얘는 토크 곱하기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한 거예요. 이렇게 곱해서 1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얘가 F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계식을 써줄 수 있고, 2분의 1 mv 제곱, mv 제곱은 이 관성 질량하고 이 선속도를 제곱한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i와 오메가를 제곱해서 2로 나눠주면 이게 회전 운동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FV 타우 오메가 MV I 오메가가 이제 일률과 선운동량을 계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충격량까지 해보는데, 충격량은 뭐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충격량은 본문에서는 따로 이 회전에 대한 충격량은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 같은 얘기인데요. 요거 이제 방정식이죠. 회전 운동을 표현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이고, 요거는 등각가속도. 이게 교재에 있습니다. 등각가속도 운동을 표현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봤던 거하고 동일한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8장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연습 문제를 제가 이제 숙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숙제로 내고 9장, 다음 주에는 이제 9장 평형과 탄성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